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며칠 전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화재 진압에 적합한 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는 만큼 현재로선 불이 나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최선입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장 바닥에 쌓여있던 배터리 상자에서 폭발과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차 폭발이 시작된 뒤 불과 42초 만에 CCTV 화면이 검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10분 뒤엔 소방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커졌고 급속히 퍼진 연기에 결국 23명이 숨졌습니다. 2차 전지 생산 공장에서 배터리 화재를 대비해 합동 소방 훈련이 열렸습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곧이어 직원들이 추가 화재를 막기 위해 배터리를 들고 공장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곧이어 고성능 화학차가 도착해 물을 뿌립니다. 화성 화재 때도 출동한 장비지만 대규모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훈련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가 투입됐던 걸로 알고 있고, 일단 화성에서는 일단 화재가 엄청 커진 상태였고, 일단 그 안에 어떤 위험 물질이 있는지 판단하느라. 소방은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보다는 조속한 대피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경남에만 위험물 취급 업체는 1,100여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업체인지 유통업체인지 파악도 못한 상태입니다. 법상 위험물로 지정된 리튬과 달리 리튬 배터리는 지정조차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가연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소화방구 좀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데는 일부 좀 거의 맡기지 않게 싶은데 전문가들 요청해가지고. 대규모 정유 석유 화학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석유 산업에는 자체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리튬의 취약성에 대비한 안전 기준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와 함께 추진됐던 세계 최초 해상도시 사업은 엑스포 유치 실패로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가 북한 2단계 재개발과 해상도시를 연계해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 추진되는 세계 최초 해상도시 모습입니다. 3년 전 부산시는 UN 해비타트 해상도시를 지을 미국 기업과 3자 협약을 맺고 해상도시 건설에 나섰습니다. 시범적으로 축구장 크기의 정육각형 모듈 1개에 숙박시설 등을 짓는 계획입니다. 당시 2030 엑스포 유치와 함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엑스포 유치 실패로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해상도시는 북한 재개발 1단계 부지 앞바다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2단계 부지 앞바다를 후보지로 두고 검토를 진행했는데 최근 이곳 2단계 부지 앞바다를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습니다. 건설업체는 부지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1단계 부지 쪽을 선호했지만 해상 교통량이 많은 게 문제였습니다. 동력을 느끼는 엑스포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사실은 지금은 엑스포랑 떠나서 2차 지역은 아직 개발이 그 주의가 안 돼 있으니까 접근성 단점이 있으나 해상교통 문제라든지 또는 기술적으로 파도에 대한 영향이 작은 데는 2단계 하는 그 지역이 맞는 것 같아요. 부산시는 다음 달 조직 개편에서 도시계획과에 속해 있는 해상도시팀을 북항 재개발 추진과로 옮깁니다. 북항 2단계 사업과 해상도시를 사실상 운명 공동체로 보고 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북항 2단계 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LH와 코레일 등이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 참여 자체를 망설이고 있어 해상도시도 완공 목표 시기인 2028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해상도시가 추진되는 만큼 세계 최초라는 상징성도 놓칠 우려가 큽니다. 해상도시와 북한 재개발 2단계 사업이 충분히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사업 추진 일정 또한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조만간 북한 2단계 사업성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상도시와 연계한 추진 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미래차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부산 모빌리티 쇼가 드디어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비밀에 붙여졌던 신차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속속 공개됐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앙증맞은 모습의 소형 SUV 캐스퍼 일렉트랙이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대가 야심차게 내놓은 보급형 전기차로 1회 충전에 315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전기차의 대중화는 원하는 누구나 쉽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전기차가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네시스는 차세대 컨셉카인 엑스그란 레이서를 세계 최초로 초대형 SUV인 네오루를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정의선 현대그룹차 회장이 전 시장의 깜짝 방문에 직접 챙기는 등 이번 신차 공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차세대 친환경 신차 개발 프로젝트인 오로라 첫 모델인 하이브리드 SUV 뉴 르노그랑 콜레오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년 만에 새롭게 내놓은 신차를 부산에서 공개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Busan is our mother place. We are dedicated to this region. We invest a lot since 2 years in order to develop our business, and indirectly it is developing the economy of the region. 이외에도 BMW와 기아 등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차량은 5대, 아시아 최초 1대 등이 선보입니다.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참여도 눈에 띕니다. 2차 전지 기업인 금양이 이번 행사에서 원통형 469 배터리를 장착한 완성차 사륜구동을 직접 시연해 보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를 성장하는 중요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모빌리티 쇼가 드디어 개막합니다. 부산 국제모터쇼가 올해부터 부산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꾸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전시 차량의 90%가 친환경차로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터쇼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부산 모빌리티 쇼는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점을 마련하는 자세로 슈퍼카, 클래식카 등 이색 차량 전시와 함께 다양한 시승기에도 제공돼 새롭게 바뀐 모빌리티 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도 성장하는 가운데 지자체들도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견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원경란 씨. 모처럼 반려견들의 목줄을 풀어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반려견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이곳은 양산에 새롭게 문을 연 반려동물 지원센터입니다. 여기 오면 애들이 자유롭게 풀고 자유롭게 냄새도 맡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 센터에서는 눈치를 보지 않고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서너 달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미 1,3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지금 평일에다가는 오후 8시까지 운영을 갖다 하면서 평일 이용자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놀이터와 목욕시설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의 반려동물 지원센터에서는 건강관리와 훈련 등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 시정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자체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지원이나 인프라 조성도 늘어납니다. 지역 경기 회복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밀양시에서는 반려견 수영장과 놀이터를 갖춘 테마파크가 지난달 개장했습니다. 창원시는 반려동물 보호와 지원 기능을 갖춘 통합센터인 펫빌리지를 조성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기존 창원 마산 진해에 분산되어 있던 동물보호센터를 이전해서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유기동물 보호와 함께 최상의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지자체들의 인프라 조성은 점점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취임 2주년을 앞둔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의욕적인 정책 추진을 두고 제2의 부산발 교육혁명이란 표현이 종종 거론됩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 일각에선 성과와 속도를 강조하다 자칫 후유증으로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초 늘봄학교 전면 확대, 전국 최초 공교육형 인터넷 강의 개설과 학력 신장 시스템 구축, 수업 전 체육활동 프로그램인 아침 체인지의 전국적 주목에서 파생된 부산교육청의 공교육 체인지 사업은 정부의 교육발전 특구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긴 합니다. 험난한 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입니다. 하윤수 교육감이 이끄는 부산교육청은 전국 1위,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에 유난히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늘도 짙은 법입니다. 그만큼 교육 현장의 불안감과 피로도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부산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중학교 1학년 방학 학습 캠프. 통학형과 합숙형 두 종류로 진행됐는데 이번 여름에는 규모가 몇 곱절로 확대됩니다. 학교 한 곳에 150명을 모아 시작했던 통학형은 부산 전역 13곳 1,100명으로, 시내 5개 대학에 380명 규모로 진행했던 합숙형은 9개 대학 1,000명으로 늘립니다. 단숨에 규모를 늘리다 보니 일선교육지원청과 일부 대학은 준비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의 전례 없는 대규모 교차 통학과 합숙에서 예기치 못할 일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3배가 늘어났으면 문제는 3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3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분석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더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게다가 일부 과정은 신청자가 모집 정원의 60~70%에 그치면서 신청 마감을 여러 차례나 연장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성과와 속도를 강조하는 민선 8기 부산교육정책의 씁쓸한 일면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계속 그런 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부산교육청 안팎에선 하교육감 특유의 업무 스타일뿐만 아니라 선거법 재판에서 선고유예 등을 겨냥한 정무적 판단도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다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서 부산이 아시아 6위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173개 도시의 안전성과 의료, 문화 환경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아시아에서는 오사카와 도쿄가 1, 2위를 차지했고 부산은 지난해와 같은 6위를 유지한 반면 서울은 한 단계 하락해 5위로 떨어졌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장실과 형사과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자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 때 경찰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며 전 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척수 국민의힘 전 사하갑 당협위원장이 와인 등이 담긴 쇼핑백을 주민들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사하발전연구소 개소식에서 소장인 김 전 위원장이 와인과 이성권 의원 공보물 등이 담긴 쇼핑백 200개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지난 17일 산악회 창립 대회 때에는 쇼핑백 300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 측은 선관위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드렸으며 쇼핑백 안에 국회의원 공보물을 넣지 않았고 산악회 창립 대회 때는 빈 쇼핑백만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종합건설업체 2곳이 부도 처리된 데 이어 또다시 지역 종합건설업체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공능력평가액 400억 원 규모의 A건설사가 당좌 거래정지 명단에 오르며 부도 처리됐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790억 원 규모의 남흥건설과 705억 원 규모의 익수종합건설이 부도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무인 헬기 등 최첨단 장비를 탑재해 강화된 수색 능력을 갖춘 3,000톤급 해경함정 3,001함이 부산에 취역했습니다. 3,001함은 만재 기준 3,840톤으로 함정 길이 122m, 높이 28.5m에 달하는 대형 함정으로 최첨단 무인 헬기 등 최신 설비를 도입해 표류 선박 구조 등 비상 상황 대응 능력도 우수합니다.
이날 취역식에서는 3,001함과 함께 해상 오염을 처리하는 1,000톤급 방제 12함도 함께 취역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내년 국비 예산 등을 건의했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남해안 블루카본 자원회복센터 건립 등 6건의 사업을 위해 국비 856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거가대로 통행요금 인하를 위한 거가대로의 고속도로 승격 등도 건의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내일은 장마의 영향권에서 잠시 벗어나겠는데요.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경남 내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곳곳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 24도 안팎에 머물면서 더위가 잠시 쉬어갔습니다. 다만 내일은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밀양은 32도까지 올라서 덥겠고요. 비가 지난 뒤라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 오후에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진주 31도, 합천과 의령 32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30도, 거제 29도, 창녕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은 김해가 30도, 양산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모레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